소리가 너무 큰가요? 오늘 왜 이렇게 이쁘냐고요? 오늘 스케줄하고 왔어요. 스케줄하고 와서 오늘 약간 머리도 좀 정돈돼 있고 헤어 메이크업도 되어 있습니다. 좀 늦게 왔다고요? 오늘 빨리 온 건데 30분 일찍 왔어요.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? 다음 주 비너스는 시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다음 주 비너스도 아마 시간을 제가 따로 공지하거나 10시 반에는 못할 것 같고요. 다음 주 월요일은 시간 미리 알게 되면 미리 공지를 해드릴게요. 그리고 맞아요. 그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 바로 저희의 5주년입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벌써 데뷔한 지 5주년이 돼요. 뭔가 이제 느낌이 조금 10년의 절반이 5년이라 더 그런 건지 괜히 5년이라는 5주년이라는 그 말이 조금 4주년에는 잘 못 느꼈는데 5주년 되니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사실 4주년이랑 5주년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되게 크게 다가오는 느낌? 4주년 때는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았고 5주년 되니까 와 벌써 5년이 됐구나 라는 느낌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체감상 뭔가 아직 한 2년? 3년 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옷 수박 같아요? 약간 수박 느낌인가? 약간 수박 같긴 하네요. 오 약간 잘 익었나 볼까요? 똑똑. 아 깡깡합니다. 잘 익었네요. 수박 같긴 해요 근데 진짜로. 깡깡합니다.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은 아니고 예전부터 그 뭐지? 밥 먹고 나서 식곤증이 조금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당연히 뭐랄까 당연히 탄수화물 먹고 이제 뭐 밥을 먹으면
당연히 누구나 오는 거겠지 싶어서 그냥 있었는데, 지나가는 말로 몸에 뭐가 안 좋으면 식곤증이 심하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뭔가 그 기억이 떠올라서 검색을 해봤는데, 그 밥을 먹고 있잖아요. 그 이제 밥이 이제 소화가 되면서 뇌에 그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졸리기 시작한 거래요. 검색해봤거든요. 근데 뭐 카페인을 마시는 것도 방법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여러분 진짜 그 위, 장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식곤증이 되게 좀 그렇지 않아요? 밥 먹고 나면 되게 약간 이렇게 쭉 늘어지고 졸리고 하니까,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, 여러분들 식곤증 오시면 관리 꼭 하시길 바래요. 식곤증 심하면, 저는 막 그렇게 심한 느낌은 아닌데, 방금 제가 그걸 먹었어요. 호랑이 치킨이랑, 그러니까 치킨을 먹었는데, 뭐 많이 먹었다고 하면 또 많이 먹은 건데, 그러니까 적당히 먹었는데, 많이 먹은 건가? 아무튼 적당히 먹었는데 좀 식곤증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무기력하지? 했는데, 뭔가 두통이 올라가나? 몸살인가? 했는데 갑자기 졸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거 식곤증이구나 싶어가지고. 그니까요. 예를 들어 뭐 학교 다니는 판타지, 지금 졸리진 않아요. 학교 다니는 판타지나 회사 다니는 판타지, 막 점심에 밥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. 그러면 그 일할 때 좀 방해되니까 관리 차원에서, 저도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. 꼭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꼭 관리하시길 바랍니다. 아프지 말라고요? 전 안 아픕니다. 저는 잘 안 아파요. 지금 마시는 건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. 뭐든지 적당하면 진짜 건강한 것 같긴 해요. 막 초코우유나 이런 뭐 카페인, 이런 게 졸음을 좀 가시게 해주잖아요. 그 민트 향도 이렇게 가글하거나 양치하면 졸음을 좀 이겨낼 수 있대요. 그래서 가글이나 양치 같은 거 밥 먹고 하시면, 네, 잠이 깨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적당량의 커피나 초코우유 이런 거 추천합니다. 오늘은 FNC 커피를 원래 제가 자주 애용해요. 보통 방송하면 FNC 커피 많이 먹거든요, 제가. 근데 그 스케줄 하다가 이게 대기실에서부터 먹던 건데, 그냥 이게 두 잔째예요. 두 잔째인데 그냥 손에 있으니까 자꾸 먹게 돼요. 얼음은 이미 다 녹았고
그냥 그냥 뭔가 요즘은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은 꼭 마셔요. 뭔가 습관처럼 그냥 아메리카노는 한 잔씩 꼭 먹는 것 같아요. 뭐 이유는 없고요. 음, 아침에 눈 뜨고 모닝커피가 좋긴 하겠네요. 아, 맞아요. 커피가 그 체력 포션 같은 역할이라면서요. 참,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많이 마시면 중독도 되는데, 중독이 안 되더라도 자꾸 생각이 나는 음료잖아요. 참, 커피라는 게 좀 신기한 음료인 것 같습니다. 녹차요? 그 여러분 제가 녹차를 안 좋아했거든요, 어릴 때. 뭔가 약간 그런 거였어요. 사실 뭐,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녹차 그리고 그 소주를 처음 먹었을 때 진짜 안 좋아했어요. 야, 아 이걸 왜 마시지?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있으면 먹고요. 굳이 막 찾아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있으면 먹고 하지만 수많은 녹차 이제 녹차파 분들에게 질타를 맞을 수 있는 거지만 녹차 아이스크림은 아직 좀 그렇게 막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. 녹차 아이스크림이 어, 녹차 아이스크림밖에 없다 그러면 먹겠지만 그러니까 녹차 아이스크림과 뭐가 있으면 그 뭐를 먹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전에 잠시만요. 에어컨 한 번만 끌게요. 소리가 너무 그래가지고 그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의 취향이 궁금해요. 여러분들은 민트 초코와 녹차가 있으면 뭘 드시겠어요? 여러분의 취향을 한번 들어볼까요? 진짜 궁금해요. 민트 초코와 녹차. 그러면 어 민초 딱 하나만 골라야 돼요. 음, 아, 둘 다 싫으신 분도 있구나. 그 정도구나. 굉장히,
어, 음, 어, 다양하다. 그러니까 민초에 초코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민초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네요. 음, 근데 뭐 그냥 민초, 그냥 녹차 할 수도 있는데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요. 당근, 무조건, 약간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 같네요. 이게 확실히 취향이 확고하다 보니까 음, 이거 진짜 여담인데 그 돼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. 뭔지 알아요, 여러분? 그 초코 그걸 뭐라 하지? 약간 안에 이렇게 딸기잼 있고 그 아이스크림 딸기맛 나온 거 알아요? 맞아요. 이렇게 크런치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딸기맛 나온 거 알아요? 최근에 이제 숙소 냉동고에 그 딸기 맛이 있었어요. 그래서 분명히 밥을 먹고 이따 저거 먹어야지 하고 냉동고를 열어서 꺼냈어요. 그래서 이제 디저트로 먹으려고 딱 꺼내고 딱 봤는데 아이스크림 없는 거예요. 아니 있었어요. 냉동고에 있었는데 냉동고에서 꺼내서 분명히 까고 먹고 그 봤는데 없는 거예요. 너무 맛있어서 그냥 생각 없이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뭔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있다가 또 먹고 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없더라고요. 너무 맛있었다고요. 맞아요. 순삭했다고. 내 뱃속으로 순삭했다는 말입니다. 아, 네, 네. 순삭했다는. 너무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었고. 그러니까 막 최애 아이스크림이 될 만큼의 뭔가 막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맞아요. 범인은 접니다. 제 최애 아이스크림 여러분들이 알지 않아요? 제 방송에서 좀 많이 말해가지고 제 최애 아이스크림을 아시는 분은 댓글 한번 올려주실래요? 맞아요. 벌써 한 분 맞췄어요. 오, 두 분, 세 분? 오, 맞습니다. 딸기 모시기요? 맞습니다. 정답. 맞아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입니다. 근데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도 뭐 먹긴 해요, 여러분. 제가 대답을 안 했지만 싫어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
근데 아이스크림이라는 건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맛없는 아이스크림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편의점 가면 늘 고민하는 게 초코 과자와 감자 과자.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그냥 고민이에요. 그리고 음료도 그, 그 검은 거와 하얀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뭔가 계속 고민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음료도 다 마시는 것 같아요. 너무 다 맛있어서. 컵라면도 그렇잖아요. 아, 그리고 그런 거 진짜 용서 안 돼요. 그 짜장라면인데 매운 짜장라면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 두 개를 그 고민하는 제가 너무 괴로워요. 그렇지 않아요? 그러니까 짜장라면이 먹고 싶은데 아, 좀 매운 거 먹을까? 아, 근데 오리지널이 맛있긴 한데. 아, 잠깐만. 아, 근데 좀 매운 게 땡기기도 하는데 약간 그 뭔지 알아요? 진짜 속에서 열불 납니다. 그럴 때 그 아르바이트생 분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아마 저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실 거예요. 그 계산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. 그래서 진짜 제 속은 최악이에요. 그 과자 중에 이렇게 수염 긴 과자 있잖아요. 그것도 초록색 맛이랑 빨간색 맛을 저는 그 둘 중에서 매일 고민해요.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아, 목에 상처요? 뭐 물렸나 봐요. 근데 이거 며칠 전부터 이래서 상처가 보여요? 긁긴 했는데. 아, 근데 이거 안 만질라고요. 계속 덧나는 것 같아. 상처 남을 것 같아서. 그래서 저는 보통 초록 색깔 감자칩을 좀 비율상 더 많이 고르는 것 같고, 진짜 제일 선택 못하는 건 감자랑 초코 그 과자 고르는, 그거는 평생 못 고르는 것 같아요. 평생 못 고를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추석이었잖아요. 추석 가서 본가를 가서 오랜만에 과일도 많이 먹고 맛있는 밥도 많이 먹고, 그래서 어머니가 또 두리안을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어요. 아,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. 갈비도 먹었고요. 소고기도 먹었고 되게 많이 먹었는데. 자몽이 근황. 자몽이가 그 절민에 한번 다녀와서 그런지 저를 좀 많이 좀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추석에도 갔을 때도 되게 저한테 좀
제 주변에 좀 잘 있었고 그랬어가지고 자몽이는 되게 잘 지내요. 잘 지내고 친해졌다라기보단 아무래도 낯선 환경에서 둘이 뭔가 같이 극복했다 보니까 좀 자몽이도 저한테 의지를 좀 한 게 아닌가. 근데 자몽이가 서열이 제일 높아요. 자몽이가 첫 번째고 그 절민의 민박집 그 영상이 공개되면요, 그때 자몽이 사진도 많이 많이 올려줄게요. 그때 찍었던 사진들.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냐고요? 저 제 눈에만 보이는데 저는 살이 빠짐과 찐 게 보여요. 제 눈엔. 오늘은 좀 찐 상태예요. 오늘은 쪘다라기보단 약간 부은 거죠. 오늘은 약간 부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짜 많이 빠졌었어요. 한 3, 4일 전에 진짜 많이 빠졌었어요. 3, 4일 전에인가? 제가 한 64kg 정도 됐었죠. 근데 지금은 좀 먹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살이 올라왔는데 좀 살짝 부었습니다. 느껴져요. 부은 게. 그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이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 땡땡함이 있거든요. 내면의 땡땡함 몰라요, 여러분? 여러분은 부은 적이 없나 봐요. 내면의 그 땡땡함을 못 느끼셨구나. 뭐 먹고 자거나 뭐 잠을 좀 오래 자거나 아니면 잠을 너무 못 자거나 이러면 일단 부어요. 저는. 오늘은 언제 잤더라? 오늘도 그래도 좀 잤어요. 코코넛 워터요? 코코넛 워터 이런 게 있나? 저 옛날에 13년도? 13, 14년도에 그 락 페스티벌 그 들어가는 어떤 티켓 같은 게
초대권 같은 게 생겼어가지고 갔는데 그 입구에서 코코넛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빨대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먹어봤었어요. 왜 웃죠? 셉센터에서 먹었던 거?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 코코넛 워터, 그게 코코넛 워터예요? 그냥, 그런 걸 파는구나. 근데 되게 신기했었던 경험이었어요.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맞아요. 인성이가 그 맛 표현을 했었었는데 저는 뭐 저 나름대로 그냥 그때 몸에 좋은 차들이 되게 많았어요. 막 모르겠어요.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보황차 막 약간 그런 뭔지 알아요? 그 몸에 좋을 것 같은 차인데 그니까 벌칙으로 주셨잖아요. 이렇게 조그만한 컵에 주셔가지고 근데 약간 쌍화차처럼 그니까 쌍화차는 그래도 먹거든요. 맛있어서 고삼차는 괜찮지 않았나? 약간 여러 개가 있었어요. 그 차가 그 고삼차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많았어요. 한 4개? 4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게임이 바뀔 때마다 그 음료도 바뀌었어요. 그래서 아마 멤버들 표정, 그러니까 제 표정도 그렇고 점점 약간 하는 좀 쓴 그 표현이 근데 아무튼 그런 건강한 음료, 건강한 차, 네, 갑자기 생각나네요. 근데 저도 거기서 하나 포기했던 게 있어요. 그거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. 너무 쓰고 약간 텁텁함의 정말 끝인 느낌? 제가 나중에 제작진분들 만나면 여쭤볼게요. 무슨 차였는지. 엄마랑 보고 있어요. 어머니 안녕하세요. 네, 이 늦은 시간에 그래도 오늘은 좀 일찍 켰습니다. 매번 이렇게 그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제가 늦은 시간마다 월요일마다 무슨 방송을 볼 거예요. 우리 판타지가. 그럴 때는 유익하진 않지만 그렇게 또 해롭진 않은 방송이니까요. 네, 그냥 잠깐 우리 아들 딸이 쉬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
근데 있잖아요, 판타지 그 부모님 얘기 그 같이 본다라는 말, 물론 이렇게 하시잖아요. 그럼 제가 좀 뭐랄까 부끄러운 것 같아요. 이 방송을 부모님이랑 본다 그러면 뭔가 제가 되게 쥐구멍을 숨고 싶어지는 느낌이랄까요? 부담스럽죠.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. 월요일 밤 10시가 넘어간 시간에 우리 아들, 딸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내일 학교 가야 되고 회사 가야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되죠. 우리 자식들이 일찍 자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속 타죠. 그렇지 않을까요? 그럼 제가 뭔가 되게 좋은 사람이어야 좀, 제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어떤 교육을 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도 이 시간에 인강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걸요? 그냥 자길 바랄걸요? 아무튼 네, 장모님, 제가 내년 설에는 꼭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자꾸 드립을 치시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. 자꾸 사위라는 그 댓글 너무 많이 보여요, 여러분. 왜 이렇게 떨리죠? 나 지금 왜 이렇게 떨고 있지? 그리고 옛날에 말했지만 제가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.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이잖아요. 저는 지금 댓글이 이만해요. 반 이상을 가려요, 댓글이.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트랑 시간이 있고, 그래서 제 모습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그렇게 큰 느낌이 안 들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걸 탭이나 TV로 본다 그러면 제 얼굴이 이만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뭔가 점점 이렇게 뒤로 밀게 돼요. 좀 이렇게 비율 맞춰서 딱 TV 비율에, 너무 TV 반 이러면 부담스럽잖아요. 근데 여러분 진짜 믿어요, 저. 진짜로. 저는 장난과 진심을 구분을 잘 못해요. 여러분, 진짜 어머니랑 같이 봐요, 지금?
거짓말이라고? 괜찮아요.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? 이미 제 방송은요 제 주변 지인이 다 봐요. 제가 막 가끔 막 옛날에 막 멤버들이랑 있을 때 막 애교하고 막 했을 때 있잖아요. 그거 제 주변 지인들은 다 알아요. 이미 이미 네 저는 뭐 아까 막 제 지인들은 제가 애교하는 걸 본 적이 없죠. 제가 뭐 지인들 앞에서 막 애교를 하는 성격도 아니고. 근데 제 지인들이 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낯설다고. 저한테 처음에 그랬어요. 데뷔 초에 이제 막 쉽다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신기하니까 제 지인들도 영빈이가 데뷔했으니까 막 이런 것도 찾아보고 저런 것도 찾아보고 하는데 어떤 분은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는 행동을 보면 모르는 사람 같대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. 지금도 뭐 제 지인분들은 다 보시죠, 제 방송. 그래서 뭔가 이 비너스라는 이 라이브 방송이 막 그냥 단순한 어떤 소통 방송이 아니라 진짜 막 스케줄이 된 느낌이랄까요?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스케줄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. 월요일 밤 10시, 10시 반 비너스, 월요일은 비너스 막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처음에 그걸 되게 바랬거든요. 원래 일요일날 밤에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 하던 것처럼 이렇게 막 기다려지는, 그리고 그걸 보면 되게 힐링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했는데 진짜로 그런 프로그램이 됐죠. 이 방송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어찌 보면 뭐 약간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방송이 됐는데 좋아요, 저는. 근데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잠깐 유체 이탈을 해서 이 장면을 보면 좀 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. 뭔가 저는 되게 편안한 소통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딱 나와서 저한테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좀 더 평소 스케줄 하듯이 좀 이렇게 조심성을 갖고 좀 책임감을 갖고 좀, 왜냐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방송이고 기다리는 방송이고 뭔가 좀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약간 되게 기분 좋은 건 갑자기 왜 진지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분 좋았던 건 그 댄스 커버 파티가 원래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과 좀 소통도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냥 딱 그 순수한 마음 하나로 시작을 했었어요. 아직도 기억나는데 비너스에서 투표받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쉽게 2위 한 곡들도 그 다음 커버 때 보여드리고 막 1위, 2위 막 다투면서 그러면서 막 3, 4위 하는 곡들은 진짜
너무 아쉬워하시는 모습도 보면서 막 되게 재밌었어요. 뭔가 하나의 놀이 같았어요. 그런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. 근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요. 뭐 제가 잘 추고 커버를 해봤자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.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,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니까 회사에서 이제 그것 좀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점점 조명이 생기고 뭔가 점점 배경이 생기고 뭔가 점점 발전하잖아요. 이번에도 스튜디오를 빌려서 아예 감독님까지 섭외해가지고 찍었는데, 그러니까 약간 감사하죠. 제가 아무리 막 발버둥 쳐봤자 여러분들이 안 좋아해 주시면 제가 감독님을 섭외하고 스튜디오를 빌려서 찍을 일이 없었겠죠. 근데 그런 게 뭔가 비너스를 하면서 했기도 했고, 그냥 여러분들한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. 뭔가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라고 또 한번 생각을 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. 차라리 이 비너스 안에서 뭔가를 많이 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? 요즘 월요일이 어때요, 여러분? 월요일 그러면 잠깐 10분 정도 남았거든요. 그러면 잠깐 약간 예전 스타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취미를 갖거나 관심을 가진 건 아닌데, 최근에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을 샀어요. 사서 읽었는데 두께는 좀 있지만 거의 절반이 이제 그림인 책이었는데, 뭔가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되게 괜찮았어가지고 막 읽었는데 되게 뭔가 시간이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막 제가 막 책에 막 취미를 갖고 계속 막 좋아하고 읽어야지 이런 느낌보단 그냥 읽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책을 읽는 게
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. 독서 권장 방송이에요? 아, 근데 뭔가 참 시간도 잘 가고 뭔가 저는 책을 읽으면 막 어려운 책은 잘 못 읽어요. 뭐 옛날에는 그런 눈치도 좀 봤던 것 같아요. 막 좀 그래도 사람들이 읽었던 어떤 베스트셀러나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스트셀러나 막 명작 어떤 그런 책들만 좀 읽어야 책을 읽는다라는 어떤 약간 보여지기식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만화책도 책이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라는 어떤 책이든 어떤 책이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시를 좀 많이 읽으려고 했는데 그냥 그런 게 좀 있나 봐요. 요즘 인터넷 SNS도 많이 발전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잘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다 있으니까. 근데 그런 게 좀 그랬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막 강요는 아닌데요. 만약 책을 읽고 싶다 어떤 그런 게 있다 하면 서점에 가서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제목이나 이런 거에서 딱 끌리는 책이 있을 거예요. 지금 그 기분? 어떤 뭔가 삶이 되게 힘들고 고될 때 어떤 인문학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딱 제목이 보일 것 같아요. 그런 책들이 그런 거를 읽으면 좋지 않을까. 그렇습니다. 맞아요. 시 되게 어려워요. 시 읽으면서 되게 그런 걸 느꼈어요. 그냥 막 돌이 나에게 말해주기를 기다렸다. 약간 이런 말이 아직은 제가 겪어보지 못한 어떤 또 다른 어나더 레벨에 있는 그 기분과 마음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아요. 기대되는 것 같아요. 그런 표현들이 공감이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표현이 공감이 되는 날이 오겠지라는 기대감도 있고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려워서 에? 이게 무슨 말이지? 하는 것도 있는데 그 깊이를 제가 뭔가 아직은 잘 모르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약간 반성도 하게 되죠. 너무 어떤 그런 경험과 그런 감성은 제가 모를 순 있지만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약간 그동안 너무 책을 안 읽었구나라는 어떤 반성도 하게 되고요.
근데 아시다시피 뭐 누가 그랬는데요. 늘 때가 있다 하더라고요. 사람은 다 때가 있어서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참 공감됐어요. 진짜 한 달? 한 달이 뭐야? 그러니까 책은 그냥 뭔가 가사로도 많이 읽고 하니까 막 되게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그 재미와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이 오더라고요. 저도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꼭 어떤 일이든 꼭 취미와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여러분의 진로의 방향을 잡아주는 어떤 도움의 그런 매개체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런 뭐 책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약간 의심 안 해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밥을 먹는데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. 그러면 아, 나는 왜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지? 나는 왜 이러지?가 아니라 내가 밥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건 그 맛에 대한 어떤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요리를 하면 되게 잘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또 손재주가 없다고 아, 나는 요리 아니야 라고 그냥 이렇게 확 내려놓지 마시고 향을 맡는 뭐 향에 관련된 어떤 직업 되게 많잖아요. 그런 거에서 이렇게 파생이 계속 되다 보면 여러분의 진로에도 뭔가 여러분의 어떤 원하는 하고 싶은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춤을 추면서 되게 민감하고 예민했던 것 같아요. 나는 왜 저 동작이 안 되지? 왜 거울에 나를 봤을 때 그때 그 가수분과 나는 왜 다르지? 그래서 계속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고, 근데 그게 제가 몰랐던 재능이었죠. 뭔가 민감하고 예민함이 재능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정도의 민감함과 예민함이 없으면 쉽게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민감하고 예민하다고 해서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재능이 있나? 어떤 능력이 있나?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시간이 딱 됐네요. 이제 저는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약간 부모님 느낌이었나? 가끔은 또 제가 이런 부모님 같은 매력도 있어요, 여러분. 가끔은 뭐 오빠, 뭐 옆집 오빠, 사촌 오빠, 옆집 형, 사촌 형 같은 느낌도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시면 나와요. 오늘은 어떤 느낌 원해요? 라고 하면 다 나오니까요. 말만 하세요. 오늘은 약간 부모님 느낌? 다 갖고 있습니다. 말만 하세요. 약간 선생님 모드도 가능해요. 선배 모드도 가능하고요.
다음 주에는 한번 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드로 오겠습니다. 진짜로. 이제 57분 뒤면 저희가 이제 5주년이 돼요. 근데 저희가 이렇게 5주년을 이렇게 별 힘듦, 어떤 아픔 없이 뭐 있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잘 이겨내서 5주년까지 이렇게 잘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세한 5주년에 대한 감상과 어떤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은 내일 또 많이 얘기할 테니까요.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하겠습니다. 진짜 5주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5주년, 6주년, 7주년, 8주년, 10주년, 11주년 잘 부탁해요. 갈게요. 안녕. 내일 V에 봐요. 안녕. 내일 봐요. 안녕.